네, 이번에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쏘아올린 이 의원 내부 징계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투톱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 수십 명 징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 징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재판도 다수가 공감해야 잘된 재판 아니겠나라며 모두가 잘못됐다, 과하다고 평가하면 잘된 징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한 장동혁 대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친윤 김기현 의원도 뺄셈보다 덧셈으로 보수대 통합에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징계가 아닌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징계 심의는 장동혁 대표가 연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반면 당권파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원은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며 원칙과 기강 확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 대표 측은 윤리위에서 명확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 처리를 할 것이라며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징계 전국으로 시끌시끌한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취재 결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엔 당내 현역 의원 약 50건의 징계 요청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다음 주 본격 들여다보기를 하면서 실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도왔다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고 징계까지 갈 건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에 대해 접수된 약 50건의 징계 요청과 관련해 다음 주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왔거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거나 지선 공천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대상입니다. 당권파 주변에선 선거 기간 한 의원을 도운 친한계 진종호, 배현진 의원 등이 우선 징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윤리위에서 어떤 식으로 몰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반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앞으로 징계 전국이 만약에 진짜로 시작된다면 저지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는 본인이 가입해 있는 국회 포럼에 한동훈 의원이 가입해 인사를 하자 곧바로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을 늘려가는 데 대해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표시한 걸로 해석됩니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경우 빠르면 한 달 안에 모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유명 논객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앞서 시티라이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에 오늘 곧바로 원내대표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반박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대표도 민심에 역행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에 저게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러면 징계하시라 이겁니다. 누군가를 제명하거나 배제할 때 자꾸 윤리위를 가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좀 분위기가 묘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뭔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힘이 없다고 하던들 아니 무소속을 도우는 게 말이 되냐 당 사람들이 이건 명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징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내대표까지 제동을 걸었어요? 일단 이런 사례가 제가 참 오랫동안 정치권을 관찰해 왔는데요. 거의 처음 보는 장면 같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를 지금 징계하겠다는 거, 특히 현역 의원을 징계한다는 거는요. 정말 그 역대로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지금 대략 보니까 윤리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한 3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까지 징계 선상에 올라가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거 도저히 이거는 당내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 의원들이 반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징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형을 살고 하는 것은 개전의 정을 찾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앞다퉈서 저를 징계해 주세요. 저를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의 챌린지처럼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징계가 마치 어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무리하게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당대표의 권위를 찾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권위가 찾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내용적으로 보자면 지금 일단 뭐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해당 행위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실명을 거론한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김재섭, 우재준, 지금 김용태 같은 경우는 그 선거 때 간 사람도 아닙니다. 김재섭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정말 가장 앞장서서 고소고발을 정말 이 몸으로 막으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에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냥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로 하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도저히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박원석 의원님. 재선거도 의원총회에서 막혔고 뭔가 본인은 거치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마저 사사건건 어쨌든 본인의 의중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뭐 고립은 물론이고 뭔가 진짜 본인이 징계받으면 상 받는 것처럼 되는 이런 당내 분위기, 국민의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김재수 의원 얘기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징계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왜 징계 명단에서 빠졌냐. 오히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징계받으면 정치적 훈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당내에서의 정치적 자산이랄까, 리더십이랄까 이게 이제 완전히 바닥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 본인을 향한 거취 압박이나 본인이 직면해 있는 정치적 위기를 또 징계 정치와 같은 방식으로 돌파해 보겠다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하자면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TK의 이제 주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질서 있는 퇴진 정도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를 힘으로 밀어내기보다는 장동혁 대표한테도 스스로 거치 판단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걸 연착륙시켜가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런 방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무리한 징계를 감행한다라고 하면 의원들 여론이 많이 악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냐. 게다가 지금 징계 대상으로 거론하는 의원들이 무슨 뭐 그분들이 했던 해당 행위가 뭔지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당대표 비판하면 그게 해당 행위입니까? 당대표를 잘못하면 비판받는 거죠. 그게 정당이고 그게 정치인데 때문에 저는 역풍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장동혁 대표도 그 강명구 조직부총장인가요? 이분이 받았던 문자처럼 기술적으로 이거를 헤쳐나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기술적이라면? 그래서 부산에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것도 제명과 같은 중징계가 아닌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경징계를 통해서 어찌됐건 본인 지지층들에게 본인이 이런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쨌든 노이즈를 일으켜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자기 어쨌든 당대표 지위를 연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보입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뭐 110명의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총의가 모아져도 본인은 당대표에서 안 물러난다고는 주장했습니다만 글쎄요 뭔가 하나하나 이슈마다 원내대표까지 제동을 걸면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일 텐데요. 글쎄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징계 정치권으로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울 동안 여기는 봉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청와대 오찬회동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현직 대통령의 말들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 상춘지에서 만나서 포옹하는 두 전현직 대통령의 모습도 만났고 근데 아무래도 해석이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저 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노 친문의 어떤 대표성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제 친명의 대표성 갖고 있는데 사실은 두 어떤 이 집단들이 공동의 목표, 정권 쟁취라는 공동의 목표 때는 같이 함께하지만 지금은 정권을 창출하고 난 다음에
차기 정권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성격 규정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내에 친명 말고 친노 친문들도 다 또 품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거나 지금 본인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의 어떤 그것보다는 외연 확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동전의 양면 같은 수도 있지만 묘한 것 간극이 있는 거죠. 미묘한 오차가 이거 있다. 뭐냐면 오늘 이 만남은 그동안 당내 여러 가지 어떤 양측의 갈등을 뭔가 수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모임이었는데 예.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좀 만났기 때문에 뭔가 봉합은 되는 듯하지만 예. 그러나 내재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입장차가 꽤 크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예전에 이제 비명 행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총선 때 당시에 이제 비명계가 상당히 이제 공천에 탈락을 했잖아요. 1차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뭔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천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사전에 좀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예.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본인의 어떤 집권 기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중도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야 그러게요, 외연 확장이요. 되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게 뭐 만난 건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봉합의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두 전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만났고 예. 그리고 통합과 확장이라는 게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합을 하면서 또한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정권의 숙명 같은 거죠. 예. 근데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진정 국면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소간. 그러나 관건은 저는 당권 경쟁에 나선 후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두 전직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누가 적자냐 뭐 이런 혈통 논쟁으로 예. 이 전당대회가 계속 간다면 또다시 이제 충돌 갈등 그리고 비생산적인 그런 어떤 경쟁 이런 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전현직 대통령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 흐르고 있는 두 개의 어쨌든 뭐랄까 개파라면 개파고 세계관이라면 세계관이랄까 이런 걸 대표하는 분들이 만나서 어떻게 통합을 주문했기 때문에 예. 당권 주자들도 조금 다른 결의 다른 차원의 이제 경쟁을 할 때가 됐다. 지금과 같은 이런 무슨 누가 적통이니 뭐 핏줄이 어디니 이런 거 말고 족보 논쟁 말고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고 그러게요. 그걸 뒷받침해야 되는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그런 걸로 허송세월하면 되겠습니다. 뭐 AI 4천조 투자에 만회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뭐 그러니까, 예, 족보 전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당권 경쟁에 나선 후보들도 조금 지금과 같은 방식의 소모적인 혹은 이렇게 파괴적인 그런 경쟁 말고 다른 경쟁의 상황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현직 대통령은 일단 공통적으로 단합의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번 전당대회가 녹록치 않아서 각 개파가 이걸 신사적으로 치를 것 같진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그 이현정 의원. 네. 김민석 총리가 오늘 이제 전 총리가 됐고 굳이 당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 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애들러서 했지만 이제 총리 직함도 뗐으니까 지금까지 송영길 의원이 공격했다면 이제 나도 나서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뭐 일단 굳이 당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두 번 하셨죠? 그게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정청래 전 대표의 노선, 예. 뭐 야당 대표하고 내가 악수도 하지 않겠다, 예. 내란 종식, 그다음에 검찰 폐지, 뭐 이런 강경한 노선은 안 된다. 예. 만약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일단 이재명 정권이 1차적으로 이제 내란 종식 뭐 이런 걸 이제 이뤄냈다 그러면 예. 지금부터는 한 2년 동안은 성과를 내는 기간이다. 예. 그러려면 뭔가 타협적이고 중도 통합적인 그런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예. 정청래 노선으로 갔다가는 이거는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이 강론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아마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생각되는 지점은 지금 사실은 송영길 의원이 지금 세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적통 논쟁. 더 선명하긴 벌이고 해요, 사실 있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예. 글쎄 이게 이제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본인한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선명성 논쟁에 있어서 본인이 좀 밀릴 수 있는 것인지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뭔가 결집도를 이뤄내야 본인이 친명의 어떤 대표주자라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게요. 그 지점도 아마 좀 본인은 고민스러울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김민석 전 총리의 오늘 아니 뭐 당대표 굳이 2번 할 필요 있나 이 발언보다 그 인터뷰 내용이 좀 더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박 의원님. 네.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이른바 재건축론,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을 했다는 데에서 유시민 작가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본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핵심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 작가의 그 메시지는 당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세력이 기존의 당의 그 어떤 주류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어쨌든 이 당의 주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 당의 주인이 당신들이 아니다. 그리고 뭐 정당이라는 게 꼭 당원들만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자도 있고 국민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너무 당을 협소하고 편협하게 만드는 그런 주장 아니냐. 게다가 대통령을 마치 그 세입자 취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굴러 들어온 돌 취급하고.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유시민 작가가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서운한 면도 있고 또 기존에 어쨌든 당원들의 정서 이런 거를 본인이 대변한다. 근데 이런 자의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용역업자들 보내가지고 당을 철거하려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과한 표현이죠. 게다가 뭐 거기에 무슨 뭐 그 용역 평론가니 또 촉법 평론가니 또 뭐 자가 면역 질환이 너무 강한 표현들을 쓴 바람에 이게 오히려 지금 갈등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총체적 이견을 제시한 건데 저는 김민석 총리도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였어요. 그러게요.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 그 본인이 등장할 때 책임과 무게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자격 없음을 말할 게 아니고 본인이 왜 더 자격 있는지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동 걸린 장도혁 대표 징계 정치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본궤도 오른 것 같죠. 김민석 전 총리가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두 분과 함께 이 오늘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유명 논객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 김성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장도혁 대표요. 한 국민의힘 윤리위에 한 50명 정도, 한 50명 정도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처음에는 장도혁 대표 퇴진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이다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징계 정치 제대로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퇴 요구가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좀 분출해 왔었고 그 과정에서 사퇴에 대한 당내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출된 당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끌었고 벌써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참패를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들이 약간 소각국면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 입원하고 나오시더니 이제 징계라는 카드를 좀 꺼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 이전에 징계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걸 선거 이후로 밀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윤리를 열어서 징계를 해보겠다 이런 건데 제가 드는 생각은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되게 징계를 하면서 기강을 잡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당성과 명분이 없을 때 좀 없어 보이는 행태입니다.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고 여론과 민심을 올라탄 그런 징계라고 한다면 저게 힘이 있겠지만 아니면 사실 굳이 공포 정치나 징계 정치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성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는 것은 뭐냐면 군기를 잡겠다, 기강을 잡겠다,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 이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누구도 거기에 수긍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감이 들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한 달이 지나면서 사퇴 요구가 소강 국면이 들었는데 오히려 당대표께서 징계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오면서 징계로 인해서 사퇴 요구가 다시 악순환으로 재분출되는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본인에게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건데 또 징계를 강행해 보십시오. 그게 또 법정에 가고 또 징계 대상자분들을 또 지지하는 많은 당원과 또 국민들이 또 거기에 반항하게 되고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단축하는 일이다라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사퇴 요구를 더욱더 정당화시키고 재점화시키는 잠깐만요. 악순환이 교수님 됐더라고요. 저기 지금 잠깐 보면 6.3 지선 당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윤리 징계한 50건. 그럼 갑자기 교수님도 저기 징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나왔을 때 당대표로서 장동혁 대표가 그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이제 윤 어게인에 가까운 입장을 내서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 한 40명 정도인가요? 연명을 해서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윤 어게인 쪽 당원들이 징계 요청서를 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럼 50명 중에 한 분을 제 옆에 계신 거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거창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단 배지들 중심으로 징계를 강행하려고 현역 하겠죠. 의원들 중심으로. 예. 친한계에서는 뭐 다음 주 되면 뭐 진종우, 배현진 의원 징계 실제로 강행한다고 하니까 비겁하다고 하면서 김성환 평론가님 아예 장동혁 대표를 홍명보 감독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만두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경기에서 졌으니까 선거 패배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에 책임지고 사퇴한 것처럼 장동혁 대표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뭐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대표팀이 경기하는데 상대편이 이기게 슬쩍 패스를 해줬다. 그러면 패스해준 선수도 사실 징계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장동혁 대표가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징계의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징계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뭐 평택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 김영남 후보가 나왔는데 조국 전 대표를 지지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민주당 당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에 출전했는데 다른 팀 선수가 이기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참에 잘 됐다. 근데 이거 가지고 기강은 있으니까. 기강을 바로잡겠다 하는 거를 당원들이 막 반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징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징계 자격이 없는 거죠. 징계 이유는 누가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징계 당사자 주체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협회가 징계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체가 장 대표가 된 건 뭔가 영이 안 선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여러 징계보다 오히려 단 하나의 장면이 꽤 상징적인 게 있는 게 윤재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 포럼에 이게 사실은 이게 여의도 정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님 했더니 장도영님이 그룹에서 나갔습니다. 아니 불쾌감을 드러낼 수는 있는데 저게 한두 명 있는 방도 아니고 꽤 많은 수십 명이 있는데 장도혁 대표가 나갔다. 근데 저 포럼에서 아예 나간 건 아니고 저 단체 대화방만 나갔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도 저렇게 단톡방에 많이 초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반인들도 사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불편한 사람이 들어와도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대부분의 인지상정입니다. 알림을 꺼놓거나요? 그렇지, 알림을 꺼놓는 정도죠. 귀찮게 하기는 싫다니까 뭐 알림을 꺼놓는 정도지 저렇게 대놓고 나가는 경우는 제가 봐도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인데다가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물론 국회의원들 연구 모임이니까 그 포럼에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한동훈 의원은 새로 초대된 사람은 저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왔나 보다 하고 알림 끄는 정도면 되는 것인데 바로 그냥 번개처럼 나간 것을 보면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치인으로서 너무 좀 협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속이 좁다는 말씀을 되게 한자로 풀어서 말씀하시네요. 지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싫은가 보다. 저렇게까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을 좀 넓혀가니까 그렇죠. 그런 견제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견제도 있고 기분도 나쁘고 좀 불편하고 이러한 그 감정적인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동혁 대표가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가는 건 자유겠습니다만 정치인이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조금 일반인 눈에도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뭐 굳이 제가 장 대표 쪽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방 멤버가 들어왔으면 나가는 것도 본인 자유니까요. 민주당은요.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그만뒀습니다만 이게 정말 그만뒀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전직 대표 혹은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끼리의 내전이 치열합니다.
여전히 적통 논쟁이 뜨거운데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 공격 담당은 이 사람이 맡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의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치가 서로 맥을 잇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한 대로 보안 수사권 이런 문제를 정치 무기화시켜서 당과 대통령이 싸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갔냐 안 갔냐 이거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잘못 알았다. 사과를 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니 노 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 한미 FTA 결사 반대하지 않았냐 당신이.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관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누가 적통 논쟁을 먼저 시작한 겁니까? 적통 논쟁은 정청래 전 대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투명하게 자기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그거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적통 논쟁이 일어나게 만든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측 뭐 상업 유튜버라고 해야 될까요? 김어준 씨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까지 참전하면서 예. 적통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흥미로운 부분은 송영길 의원이 이 부분을 오히려 대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김민석 총리가 총리 신분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는 이 적통 논쟁에 안 끼어들 거예요. 오히려 좀 미래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얘기할 거고요. 친명계 당권 주자들이 약간 교통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정청래 공격은 송영길 내가 하겠다. 왜 이런 식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경쟁 중에 하나예요. 예. 보면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 위치에 지금 있는 거고요. 또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 쪽하고 같이 경쟁을 할 때 오히려 체급이 높아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 쪽에서는 최대한 이 싸움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예. 김민석 총리는 총리직으로 싸울 수가 없으니 또 총리를 그만두고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사람들한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논쟁이나 싸움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비껴가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싸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보면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일단 없어요. 전당대 초반 판세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반도체 팩 공장을 광주에다가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더 호남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 쪽이나 아니면은 김민석 총리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게 결코 이렇게 싸움이 길게 가서 도움될 게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전당대 8월 17일까지 계속할 것 같은데요, 뭘? 그러니까 금방 멈추지는 못할 것 같은데 누가 더 이 싸움에 불을 지피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은 불리해질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김근식 교수님, 국민의힘도 징계 정치하면서 사실은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민주당은 좀 색다른 게 뭐냐면 색다르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데 아니 한미 FTA가 언제적 얘기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은 벌써 2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아니 지금 조선시대 붕당 정치도 아니고 국민의힘 징계는 미래를 최소한 얘기하는 건데 계속 과거 얘기를 하고 누가 적통이니 누가 주류니 누가 원주인이니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측 그리고 정청래 대표 측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그 권력 투쟁이든 노선 투쟁이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586 기득권 세력이 한 축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실용을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새로운 지지층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보면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주류를 이어왔던 그 흐름이 이쪽에 정청래 측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변방에 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를 하고 당대표를 하고 대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에서 사실 변방에서 그 중원을 장악한 측이잖아요.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류와 비주류
그다음에 중심과 변방이라는 오랫동안의 구원들이 있었던 게 저는 밑바닥에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 전당대회 끝나고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 어디냐면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의문의 저는 제3의 인물이 지금 부각되는 게 송영길 전 대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는 손해볼 게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나 대충 짐작되는 게 역할 분담을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제 마음 놓고 지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잘 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가 1등할 수도 있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고. 예. 저는 그러면서 저렇게 굉장히 과감하게 내지를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노무현 적통은 김민석 총리도 이른바 김민세라고 불릴 정도로 후보 알겠습니다. 시절에 지은 원죄가 있고 정청래 대표도 이른바 정통 소속이기 때문에 예. 정동영 후보 측 핵심이라고 해서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만 정말 양쪽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명 논객 두 분과 함께 오늘 대한민국 정치 토크 마무리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돌아와서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서 당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 얻은 게 왜 해당행위냐라고 묻고 있어요. 단지 집을 얻었다는 것이 해당행위라면 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부산에 집 보고 온 것도 맞고 가계약도 한 상황이다. 한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또 본인의 정치적 노선을 숨기진 않았는데 그게 왜 해당행위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상조사라기보다 예. 진상입니다, 그건. 그게 뭡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비판받고 와서 예. 자꾸 본인이 비판받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양을 찾고 눈 돌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민주당과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민주당과 싸우는 저를 방해하는 것만 봤죠. 왜 도대체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가 너무너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정말로 강합니다. 결국은 그 방향은 잘못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상조사라기보다는 그냥 그 진상이다.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럼 지도부의 반박은 뭘까요? 김민수 최고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어떤 누구와도 싸우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시비를 걸었지 장동혁 대표가 언제 본인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라도 싫은 소리 했습니까? 무소속 후보를 응원하러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당 소속 아닌 겁니다. 언제 싫은 소리 한 적 있냐라고 하지만 싫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응원하러 내려갔다면 우리 당 아니다. 해당 행위 맞다는 겁니다. 자, 곽규택 의원님, 부산 또 현역. 지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제 고마하고 장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풀고 한동훈 대표 복당해서 경선 치르자. 그게 당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가 또 원내대표 등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예? 미안해요, 앵커가. 정말 죄송해요. 괜히 그거 물어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지 몰랐죠. 해도 되는 줄 알았죠. 바둑에서 이 정석 같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지금 진종호 지금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선거 운동을 하거나 네.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뭐 앞장서 가지고 뭐 부산에서 뭐 같이 다니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예. 아니고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는 당 내에서 어떤 윤리위의 징계나 저런 징계를 위한 조사나 이런 것은 일단은 중단하기로 해둔 상태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 당 내에서 그동안 흔히 말하는 당내 갈등이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진종호 의원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당 내에서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다만 그것이 아직 뭐 윤리위의 징계나 어떤 조사까지 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는 괜찮은 겁니까? 검사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진상조사라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본인이 이미 나와가지고 집 없는 거 맞고 가계약 했고, 그런 건 다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더 조사고 뭐고 할 건 없어 보인다. 그렇죠. 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무소속 출마를 하는 지역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 뭐 부산 북가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 선거에서도 뭐 당내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 후보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 소속된 인사가 그것을 지원하거나 뭐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예. 검사로 따지면 정식 수사 착수하기 전에 이제 내사 단계 들어간 게 아마 당의 진상조사 지시로 비유될 것 같은데 진상조사 할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예. 할 상황도 아니다. 상황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러다 또 경고 먹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항상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진종호 의원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네. 어떤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해당 행위가 분명하죠. 그렇군요. 네. 정혁준 변호사님, 집을 알아보고 비례의원이라 지역구가 없어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비례의원들에겐 있다. 어제 김광삼 변호사가 돌직구쇼에서 그런 말하기도 했는데 각약한 상황이라고 숨기지 않았어요. 당에서는 지금 해당 행위라고 엄중 경고성의 어떤 진상조사 지시까지 지금 나온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진종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움찔하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제가 봤을 때 참 뭐 이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장동혁 대표 열흘 동안 출타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산적한 일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상조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할 줄 아는 거는요. 징계하고 경고하고 진상조사하는 거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 있었던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강한 비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지금 저기 김현정 의원님 계시지만 지금처럼 막강한 여당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막강한 대통령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견제하기 위해서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소속뿐만 아니라 개혁신당하고도 같이 보조 맞출 건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수를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요. 해당 행위가 뭐냐 어렵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을 어렵게 하고 당을 힘들게 하는 게 그게 해당 행위잖아요. 예.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지율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패하게 만들고 이게 해당 행위잖아요. 지금 진종호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장동혁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진종호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10%대로 떨어뜨렸습니까? 장동혁이 10%대로 떨어뜨렸습니까? 해당 행위로 징계받아야 할 사람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혁준 변호사님의 소신 발언, 개인적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판인데요. 해당은 장동혁 대표가 있다. 부산 북구 문제, 공천 문제를 아직 못 풀고 있습니다. 부산의 서병수 의원, 김도읍 의원 등은 무공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오늘 나온 이 부산의 곽규택 의원은 지난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제명을 철회하고 복당해서 경선을 치러서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라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시죠. 곽규택 의원의 발언과 박성호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만약에 3자 구도로 간다 정말. 네. 그러면 다시 보수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또 부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은 공간위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CR도 안 먹힌다. 지도부는 이런 반응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말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 같은 지역에서 뛰고 있잖아요. 공개 대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만난다.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북갑 대전 서막.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둘 다 나 참석하겠소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면 한 자리에 둘이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아직 미정, 하정우 수석은 아직 금시초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여선웅
부대변인, 사실 두 분이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니에요. 학교 선후배, 검사 선후배, 장관 또 동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 분당에 총선에서 분당 출마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때 강서로 갔다가 결국에는 영등포에 출마를 하셨거든요. 네. 그때 누가 영등포로 가게 했냐?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인연이라 할까요? 악연이 계속 약간 어떻게 보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박민식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 보고 뭐 기생정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번 하셨던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저는 곽규택 의원님의 지난주 말씀 듣고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당 지도부의 반응을 보니까 그거는 또 상황이 뭐 어려울 것 같고 네. 3자 구도로 계속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박민식 전 장관의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견제구 날리기는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금 후보를 찾아서 좋은 그러게요. 후보를 찾아서 국감에 내서 빨리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위주로 이제 국감 관련돼서 기사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빨리 민주당으로 좀 화제 전환을 돌릴 수 있게 민주당도 빨리 후보를 좀 찾아서 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변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전재수 후보가 4월 30일 이전에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는 했지만 정말 보궐이 열리게 할 건가? 혹시 그 기한 넘겨서 쓱 한동훈 전 대표를 못 나오게 할 건 아닐지.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낼지. 하정우 수석 얘기 나왔지만. 세 번째는 박민식 전 장관이 뛰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박민식 전 장관의 공천을 줄지. 아직 변수들이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대진표 하정우 수석과 관련된 얘기 해볼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라고 지시하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저와 하정우 씨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리전 형식으로 강력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초대장, 인비테이션은 세게 날렸어요. 하정우 나와라. 들어와. 나와라. 이재명 대통령 대리인 나와라. 라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석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왜냐하면 나와야 한다. 예, 이제는 이제 본인이 보궐선거 출마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섰어요. 부산 시장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걸 넘어서 전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판이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북구갑에 무소속 후보가 될 건데 그냥 전재수 후보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하정우 수석이 등판을 해서 북구에서 진검승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재수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환경 조성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뭐 보궐선거가 안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정청래 대표가 29일 날 일괄 사퇴한다는 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아직 공약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북구에 대해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평택에 와서 제일 먼저 공약 발표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구에 다니면서 계속 뭐 라방이나 저는 쇼츠 같은 것만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북구를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한테 소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오는 이제 흐름들이 지금 박정준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재수 후보의 간극이 좀 좁혀지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이런 것도 정리되고 후보가 확정되고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빨리 저희가 그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빨리 선언을 해서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북구에서 묶어두고 그 전재수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할 필요가 빨리 있어 보입니다. 하정우 나와라. 대통령 반대 안 합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5일 날 이제 귀국할 때 이후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행보를 봐서는 출마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출마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재밌어지죠. 더 재밌어지죠. 북구 선거, 부산 시장 선거. 김현정 의원은 전체 재보궐판에도 영향을 준다. 부산판이 커졌어요, 곽태우 의원님.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박민식 전 장관한테는 공천 줍니까? 아직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하는 순서가 일단 그 지역이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전재수 의원이 아직까지 의원직 사퇴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29일 날 뭐 일괄 사퇴를 한다고는 하는데 한번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사퇴가 이뤄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역을 공고를 합니다. 후보자 신청을. 그때 이제 누가 과연 우리 당 후보로서 신청을 할 것이냐 이게 정해져야 순서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사실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공관위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뭐 우리 당 후보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물론 누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서 많이 거론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언론에 나오는 문제니까요.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복당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복당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복당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공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넘어간 상태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부산 전체가 북구 갑이라기보다는 부산 전체가 이제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된 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추세가 지금 부산광역시장 여론 추세를 보면 추세는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올라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전재수 의원은 약간 정체 상태거나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산의 전체적으로는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북구 갑의 여론의 관심도 집중 이것이 모이면 부산을 시작으로 한 이 보수 결집 동남풍이 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분이 여론조사 언급하셔서 저희가 또 준비해 놨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보시죠.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어요. 전재수 40, 박형준 34.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곱하기 2 하는 거거든요. 그럼 6.2%니까 전재수, 박형준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와 전재수 후보 두 분의 입장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그것도 지역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지역 선대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내가 더 그런 적 없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비판하시는 행위 많은데 고생했습니다. 한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 이기는 방향을 모색하겠다. 한 전 대표가 전재수 후보를 비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부산 북구와 부산시장은 김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연동이 돼 있어요. 부산 재보궐 국면이 부산시장판 전체 지방선거 판에도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박형준, 한동훈 연대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박형준 시장은요, 지금 뭐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지금 레이스는 벌어졌고 부산시장에 당선되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 0.1%라도 이겨서 당선되면 재선 시장 돼가지고 뭐 박형준 시장이 더 큰 정치적 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아가는 거고요. 0.1%라도 지면은 이제 전직 시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박형준 시장이라고 하면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한동훈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연대할 거고요. 근데 당에서는 막 집만 알아봐도 해당 얘기랑 하고 그건 I don't care죠. 그건 곽규택 의원님한테 강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자 그것도 막 경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대표 생각인 거고 중요한 건 내 선거가 중요한 거지 당 대표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지시하고 지금 당 대표의 심기를 따질 때입니까? I don't care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나한테 도움된다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연대를 할 거고요. 그다음 만약에 한동훈이 나한테 득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럼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아마 분위기 보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한동훈과 박형준 사이의 그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맥을 짚었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나오면은 이재명 대 한동훈의 그 선거판이 돼가지고 이 부산 북갑이 부산시 그다음 나아가서 전체 지방 그 선거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저 그 생각 들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앞으로 한 40여칠 남았는데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 추이에 대해서 전재수 후보 입장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동안 여론조사는 이제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자들 여론조사 응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자신의 표심을 감추고 계시던 분들이 여론조사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바닥 분위기는 여전히 견고하다. 전재수에 대한 지지가 빠진 게 무너지거나 아니라 그건 아니다. 예, 그대로 견고합니다. 좁혀지다가 선거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역전이 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죠. 여전한 자신감을 전재수 후보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필요 없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의원들이 자체 선대위를 발족했습니다. 오늘 저희 경기도 국회의원 일동은 참담하면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하고 꾸려 경기도 전역을 누비고 있는데 우리는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자체 선대위를 즉시 발족하겠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저희가 직접 엔진을 돌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수도권 승리의 전초기지가 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 도움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의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것처럼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세하셔야 되잖아요. 대표를 부르실 건지. 그 얘기 좀 그만해. 안 부르실 건지. 장동혁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 그러면 뭐 10표는 붙일 수 있어도 한 100표는 잃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경북에서도 이런 얘기 나와요. 오세훈, 장동혁 후보들의 짐, 박형준, 쎄 빠지게 일해도 중앙당에서 실정하면 잘못된다. 이철우 경북지사, TK 공동선대위, 추경호 지역선대위, 유영아 혼자 싸워도 돼. 앞서서 경기도 자체선대위. 당대표와 각자 도생 따로 돌고 있는 거 아니냐. 당대표 오지 말라 기류 아니냐. 라는 거예요. 여수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미국에 계셨을 때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빨리 와서 민주당 선대위원장 해달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예요. 오늘 한 언론에서는 절장,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랑 끝낸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현장 최고위로 인천으로 갔는데 그때 인천에서 엄청난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고위에서. 그래서 이제 뭐 강원도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강원도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취소됐어요.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이제 뭐 자기도 쓴소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 대구, 부산까지 지금 장동혁 대표를 반기는 곳이 하나도 없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지방선거 전략을 만약에 꾸린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상황이 어렵다, 좋지 않다 이렇게 조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첫 번째 주인공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미국 순방에 돌아오자마자 친한계 의원의 진상조사 내지는 뭐 당무감사 등등을 지시했다라고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무감사까지는 아니고 진상조사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거죠. 진종호 의원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한동훈 겨냥,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을 위해 진종호 의원이 부산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했었죠. 자, 그러자 어제 당 비공개 최고위에서 신동욱 수석 최고가 해당 행위 아니냐,
진상 파악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장동혁 대표가 사무처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일각에선 이 당무감사를 지시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무감사까지는 아니고 진상조사 차원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방미 돌아오자마자 첫 조치가 친한계 의원에 대한 어떤 진상조사 지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방미 돌아왔는데 비판이 많았잖아요. 국힘 내부에서 비판이 많았고 또 외부에서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면 방미와 관련해서 본인이 미국이 이제 한라인을 구성하고 또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뭐 한라인을 어디 오고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했다는 겁니까? 부통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없고 그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다. 아니, 한미동맹은 원래 지금 굳건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야당 대표가 사실은 백악관 가서 뭐 부통령이랄지 대통령도 못 만났고 차관급도 못 만났어요. 차관보를 만났는데 차관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장동혁 대표하고 사진 찍는 걸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한계 의원 지시, 그렇죠. 조사 지시. 그 뒤통수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처음 최고위원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비공개로 이제 신동 의원이 진종호 의원이 부산에 거처를 마련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도우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동 최고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아니 부산에 거처를 마련했다고 쳐요. 그러면 거처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거고. 거주 이전의 자유.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아직은 돕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범죄로 따지면 실형이 착수입니까? 그냥 거주 이전해서 뭐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돕고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이건 해당 행위 아니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부산에다 거처를 마련했다더라라는 보도 하나 가지고 이걸 진상조사하고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무감사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방미에서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봤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한 것이 또 정적 죽이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진상조사다 이건 당무감사가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틀은 것 같은데 이게 진상조사감이냐? 네. 근데 진종호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적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당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거쳐 마련해도 왜 개입을 하냐 이 말이에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돕고 다니고 뭐 팻말 들고 다니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한다면 진상조사 해볼 만 하겠죠. 근데 이건 아직 그런 경우도 아니고 보도가 거쳐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당대표가 할 일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을 않고 정말 쓸데없는 거, 정말 아주 그냥 먼지만도 못한 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를 아직도 장동혁 대표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한 비판 주셨는데 진종호 의원이 비례 초선이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비례 의원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살든 내 맘대로거든요. 서울이 비싸면 딴 데서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바다가 보고 싶으면 또 바닷가에서 살 수도 있고. 비례 의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진상조사까지 할 일이냐라는 게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의 비판인데 김효연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는데 지금 집을 아마 처분을 했는지 뭐 다주택인지 아니면 1주택인지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현 정부에서. 그런데 이게 마치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뭔가 보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좀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어떤 여러 이제 논설이나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무소속 후보거나 혹은 타당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돕는 경우에는 이것은 명백한 이제 당원 당규 위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위반이 뭐 정확하게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고 하지만 어떤 SNS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소위 그 친한계라고 하는 그런 팬분들의 어떤 그런 글들을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 사격하러 가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상조사 단계에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뭐 이란에 항해하는 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선장이 배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데 어떤 한 선원이 무리하게 다른 방향으로 배를 끌고 가고자 한다면은 그 선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왜 배를 다른 방향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우리 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폐해를 끼치느냐라고 선장은 그것을 조사하고 지시를 내릴 그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복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시기보다는 당연히 우리 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그런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일을 처리를 맡겼다, 지시만 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배를 끌고 가서 선원들을 다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떡합니까? 뭐 그것은 이제 당심을 봐야 되는 당원들이 네. 어떤 방향을 보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특별하게 이 지도부가 우리 국민의힘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당 내의 지표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무리하게 우리가 지도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한 건 이제 여론조사들이 워낙 많아서 객관적인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정적 보복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는 걸 소개해 주신 거죠. 그런데 당사자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진종호 의원입니다. 어제 동지가 적이 돼 칼끝을 겨누는 정치. 내부의 적 좌표 찍고 전환길 고성국에 기대는 정치 두고 볼 수 없다. 저는 부산 간다. 보수 재건 다짐해야 다음이 있다. 뭐 조사해라. 부산 간다. 김유정 의원님. 네. 사실 이게 진상조사 까민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많은 의문이 있는 게 만약에 진종호 의원이 친한계가 아니라면 다른 비례의원이 나 어디에 집구했어 라고 했을 때 당이 진상조사 할 것인가? 안 하죠. 그거거든요, 이게 논란은. 구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네. 다른 의원들 같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진종호 의원만 부산 북구갑에 무공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나요? 김도읍, 서병수, 우리 곽규택.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복당을 시켜서 경선시켜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했죠. 곽규택 의원은 정확하게는. 근데 여러 부산 그 출신 의원들 혹은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호 의원만 콕 집어서 이렇게 진상조사니 당무감사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사적인 감정으로 당무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 넘겨짚은 것 아닙니까? 진종호 의원이 뭐 부산에 집을 구하든 말든 사실 무소속의 후보를 유세한다라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일종의 그럴 것이다라는 관시법 내지는 예상 내지는 넘겨짚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진상조사 내지는 감사를 한다. 이게 이제 적절하냐? 이게 본질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예단해서 한동훈 도구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집구했지. 이렇게 다 지금 미리 짐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 관심법으로 지금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미 벌어진 이를테면 고성국 씨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는 다 보류시켜놨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진상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비례대표 진종호 의원의 경우에 징계를 받는다 쳐요. 만약에. 지방선거 전에. 그러면 최고수위 징계가 제명이잖아요. 예. 땡큐죠. 한동훈 전 대표처럼 만약에 제명을 시킨다. 제명시키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왜 땡큐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설명해 주세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이잖아요. 네. 스스로 탈당하면. 근데 당에서 제명을 시켜주면 의원직 유지돼요? 의원직은 유지되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부산 가도 돼요, 그럼? 부산 가도 되죠. 무소속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명시적으로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돕겠다고 나서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뭔가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은 전재수 의원이 북구갑 사퇴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예, 물론 저희가 4월 29일 날 일괄 사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 28일 날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 안건을 처리한 이후에 4월 29일 날 일괄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산 북구갑에도 그 보궐선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호 의원은 지금 본인의 어떤 보수 재건이랄지 이런 정치적인 의사 표현만 했을 뿐이지 직접 가서 누구를 돕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견하고 미리 진상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진짜로 집을 구했는지 가서 보겠다는 건가요? 그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를 몇 번 만났는지 확인하겠다는 건가요? 뭘 진상조사하겠다는 뭘 조사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느닷없는 방미 이후의 귀국길에 하고 나서 첫 일성이 진정호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이 장동혁 대표의 그 말에 대해서 비판이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고 고작 할 얘기가 그것뿐이냐 돌아와서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호 의원은 아마 마이웨이 할 겁니다. 당 대변인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정적 보복 이런 차원은 아니다. 불법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걱정 때문이다. 걱정돼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무감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그리고 상황 파악에 대한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는 아니다. 이건 명확해졌군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해보라라고 지시했다라는 것도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애들 풀어서 조사할 일인가? 라는 게 이제 당 안팎의 논란인데 뭘 조사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 반응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국민의 힘이 그동안 전통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미국이라는 주요 우방에 갈 때는 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당한 성과를 내야 하고 그리고 그걸 적절한 시기에 갔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잘못된 일정이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랑 싸울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편을 드는 겁니까? 왜 나랑 싸우냐? 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 반응인데 듣다 보니 장동혁 대표는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건가? 피아, 식별과 관련된 질문. 저 말만 놓고 보면 한동훈 전 대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민주당과 싸우지 않고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사실 그거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저런 장동혁 대표의 태도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방금 이제 박성훈 수석 대변인께서 이제 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직선거법 이제 88조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해당하는 거는 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 그 당의 선거랑 관련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요? 근데 진정호 국회의원은 지금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개인 자격으로 지원하는 거는 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상 불법도 아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후보자로 나온 사람 아니면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사무장 등만. 이거 변호사님한테 안 물어보면 모를 뻔했네 우리. 그러니까 사실 법 위반이라는 거는 사실도 아니고 잘못된 변명이고 좀 구차한 변명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진정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무소속 후보 응원해도 불법은 아니다? 이번 선거에 본인이 출마하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의 본인이 선거사무장 같은 걸로 선거에 직접 관련만 없으면은 지원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이제 당원 당규 위반은 별도로 하더라도 최소한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쉬운 저는 변명이라고 보이거든요. 예전에 저도 정당 꽤 출입해봤지만 여야 두루 윤상현 의원 등이나 아니면 주호영 의원도 누가 봐도 당 소속인데 선거 때마다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살아 돌아와서 다시 복당했을 때 나가서 당선되고 복당하는 과정에 당과 그 무소속 의원 후보 사이 물밑에서 조율하는 당 관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식구인데 지금 잘 나오는데 너무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복당 받아줘야 돼. 여야 다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그냥 다 불문율로 붙였는데 왜 유독 진정호 의원에 대해서는 이건 당원 당규 위반이다 내지는 부산에 집구한다라는 것조차 이 진상을 파악해봐야 할 일이다라고 엄격하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장동혁 대표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 정도 되면 거의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좀 공안증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미국 갔다 온 성과를 설명하고 어쨌든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44일 남았나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한동훈 전 대표만 낙선시키면 된다 이 생각만 너무 사로잡혀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더 키워주는 꼴이다 그렇게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소속으로 뛰는 후보야. 뭐 대구의 이진숙 전 위원장도 있고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이랑 친하고 가까운 국민의힘 인사들도 많은데 유독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만 그러는 건 이상하다. 이런 질문이군요. 의문이군요. 친한계의 돌직구 멤버 출신인 박정아 의원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당무 감사를 하거나 진상조사를 하려면 장 대표의 방미 순방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천수답방미 가서 턱 깨고 기다리다가 뭐 비가 오면 그냥 농사 짓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거의 바람 쐬러 가듯이 갔다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지금 40여일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이런 거 갖고 당무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무감사해야지 뭐 다른 거 갖고 당무감사가 아니라 국민들 세금 낭비했죠. 당에 지금 누를 많이 끼쳤죠.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을까라는 데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방미를 갖고 당무감사해야 된다. 진종욱 의원에 대한 이 진상조사 지시에 대한 비판인 셈입니다. 방미 논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다뤄보겠고요. 자,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변호사 등록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사 이렇게만 알다가 변호사 하니까 좀 어색한데 지난달 초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로펌 합류, 야권 관계자, 조금 더 지역 주민들과 밀착해 소통할 수도 한동훈 전 대표 측 지역 봉사활동 위해 국갑에 뼈를 묻겠다는 취지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변호사 등록한 건? 아마 이제 변호사 등록을 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신생 로펌에 소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서울에 있는 신생 로펌하고 부산에 출마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선거를 하고 정치인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 자체가 사실은 지역 구민들을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격증입니다. 법률 상담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이제 법률 상담 있고 무료 상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죠. 그러면 부산에서 로펌에 들어가 일을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그냥 추측이에요. 개인적인 추측은 아마 저 로펌에 등록을 하고 분사무소를 부산 북구 갑에 분사무소를 아마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주거지 있고요. 그다음에 분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김광선 변호사님 로펌도 분사무소 있어요? 네, 저 전주에 있죠. 아, 전주에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도움도 주고 그냥 선거 목적의 어떤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역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건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저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당근마켓 거래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곧 하고요. 안 그래도 이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근을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당근, 조격지 당근 하러. 저예요. 의원님 아십니까? 저 한동훈입니다. 어째 이거를. 제가 물건 사고 있는데 당근 사러 왔거든요. 그러면 쿨거래. 좋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중고거래 한 거잖아요. 예. 의원님 아니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고거래한 사람이. 밀착 소통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북구에 집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후속 그 보도가 나왔던 게 당근을 통해서 살림 장만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당근 통해 살림을 어디까지 장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거기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마 조금 시쳇말로 좀 신박한? 예, 주민 밀착형 소통. 첫 아이템이 조교기예요.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지역을 누비며 다니다가 조교기로 피로를 풀고 뭐 이런 걸까요? 아무튼 조금 새로운 방식의 도입인 것 같아서 주민들 또 당근에 직접 거래했던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신선하다 뭐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근을 통해서 어떤 살림을 다 장만했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당근 내역에 다 뜨잖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 아이디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아이디가 거래했던 당근 내역들이 쭉 나올 텐데 뭐 조교기, 꽃병, 토스트기 뭐 이런 거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지역에서 뛰고 있는 박민식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단일화할 이유도 단일화할 일도 없다. 대구 기웃거리다가 북구로 난데없이 날아와 북구 주민을 무시하는 오만합니다. 박민식 전 장관 입장에서는 강하게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김혜원 대변인. 네, 아무래도 이 지역구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고 또 활동을 했고 여기에서 또 재선 의원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그런 이제 후보인 것으로 저희 당에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 우리 당의 대표였던 분이 또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예비 후보로 열심히 또 뛰고 있기 때문에 지역 따지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좀 부담이 되고 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단일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비 후보로 뛰고 있고 경선도 끝나지 않은 이 후보를 향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벌써부터 이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 지역에서 이 선거 운동을 하고 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대한 부담으로 또 스트레스 적용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저렇게 또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화 절대 없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양태형 변호사님, 박민식 장관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아예 이제 뭐 먼 사이일 수만은 없는 것이 일단 대학교 선후배고 그리고 박민식 전 장관은 검사 선배고 그리고 장관 동기라 접점은 되게 많아요. 지금 두 분이. 사실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뭐 두 분 사이가 나빴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가깝게 지냈을 관계이긴 한데 사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박민식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은 느낌이긴 아닌 밤중에 하죠. 홍두깨다. 왜냐면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막 또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 부산에 글쎄요, 뭐 딱 특별히 연고가 있다고 보이진 않죠. 물론 부산에서 뭐 2차례 정도 검사로 근무를 했던 적은 있지만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박민식 전 장관 물론 지난 총선에는 다른 지역에 나왔지만 어쨌든 부산 북갑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인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자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니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과의 스킨십이나 뭐 밀착 그런 것도 좋지만 뭐 이제 자꾸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발언 같은 게 저는 앞서 장동혁 대표 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몸값을 높여주고 체급을 키워주고 여기 대세는 한동훈이구나라는 인식을 자꾸 주민들에게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돼서 좋은 선거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공격해서 네거티브한 전략도 있지만 아예 무시를 하고 포지티브한 전략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선거 전략상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가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정부와 의회, 조야를 아울러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고 우리의 입장도 충실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상하 의원들은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이미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국무부 관계자나 행정부 관계자들은 저희들이 현안 브리핑을 받음에 있어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저희들이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와중에 야당 당대표가 갈 만한 이 순방이었느냐가 논란입니다. 국무부와 행정부 관계자는 비공개다. 방미 성과와 관련된 내용 좀 더 보시죠. 뒷모습만 공개한 국무부 차관보가 누구냐. 여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나. 지선 앞두고 방미 적절했나. 질문이 잘못됐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방미했다. 방미 성과 10점 만점에 몇 점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논란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를 위해서 방미했다라는 주장이 적절한지 첫 번째 질문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김유정 의원님도 현역 의원부터 청와대 근무까지 다 하셨는데 현안 브리핑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간담회. 네. 근데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가 과연 지방선거 와중에 당대표가 급하게 갈 만한 시급한 일이었느냐와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퀘스천이란 말이죠.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 네. 그러니까
돌아와서 국민들이 화가 나 있고 그다음에 당의 소위 친한계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다들 부글부글하고 나경원 의원도 있잖아요. 비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 계파를 떠나서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외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화를 내고 있는 듯 보이잖아요. 저는 그 자체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매우 예민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부적절한 질문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지방선거와 민생을 위해서 간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처음에 갈 때. 그랬는데 이게 과연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내외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밝힌 입장은 얘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뭐 그 외교를 잘못하고 있어서 본인이 가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한라인을 구축하고 또 뭐 국무부 차관보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라인을 그 뒤통수 보인 국무부 차관보하고 개통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물어보면 그거는 보안상 얘기해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두 번째는 국민의힘만을 놓고 봤을 때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어서 갔다 왔는지 소명이 안 됩니다.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만 남은 거 아닙니까? 아유, 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때문에 연장, 재연장해서 8박 10일인가를 다녀왔는데 일주일 정도 다녀온 송영길 전 대표는 직책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공천을 뭐 어디를 받느냐 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일주일 방문하면서 성과들을 일일이 다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인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나고 온 거랄지 무슨 얘기를 했다랄지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나라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의 대표가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뭐 몇 명 하원 의원 만나고 뭐 쿠팡 편드는 의원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한 의원 뭐 한두 명은 소개가 구체적으로 되긴 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돌아와서도 했다. 그러니까 미국 간다고 했을 때 그 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이 무슨 뜻이 있겠지. 돌아와서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합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어제 방미 성과라고 보고한 내용을 보고 비공개다. 판단 가능합니까? 보안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성적표 시험지가 없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비판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국민이 평가하실 거다. 이번 주 나오는 지지율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앞서 돌직구 멤버였던 박정아 의원이 강한 비판을 했는데 만약 당이 진상조사나 당무 감사를 하려면 부산에 집 구한다라고 밝히지도 않았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진상조사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 당대표의 이 방미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 던졌는데 김현 대변인 이 핵심적인 건지 비공개로 밝히시지 않았는데 뭘 보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지랑 이게 지방선거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게 좀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기자회견에 제가 또 있었는데 기자분들께서 이미 나온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제 차례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뭐 언성이 뭐 높아지건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장 대표께서 비공개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재차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현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이게 외교 관례상 상대방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면은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데 그게 그렇게 궁금하다면 민주당이야말로 김민석 총리한테 부탁을 해서 JD 벤스하고 한 라인을 땄기 때문에 바로 문자 한 통. 그들이 가서 무엇을 했느냐. 문장, 영문 하나만 그냥 AI로 돌려서 문자 하나 보내면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한 라인까지 갖고 있는 여당에서 왜 이 야당 대표의 방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비공개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묻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고요. 네. 그리고 미국 국무부나 NSC 입장에서는 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가 엄연히 현 정부의 이 채널이 외교 채널이 공식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치 우회해서 다른 무언가를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신뢰가 된다고 신뢰가 아닌 신뢰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고 이 자체에 대해서 대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안 만났다 혹은 안 만났는데 만난 것처럼 무언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프레임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재보궐이 여러 석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인재들이 이 입성을 해야 되느냐, 원내 입성을 해야 되느냐, 그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그리고 또 미군 부대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고 또 교회를 탄압했다라는 그런 Purge and Revolution이라는 그런 격한 단어까지 썼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 인력 300여 명이 아이스에 손발에 쇠고랑에 채워진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쿠팡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좀 심하리만큼 우리 정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법사위 소위의 이런 청문회 이전에 조사를 벌인 것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 정부에 있어서 미 정부와의 이런 여러 가지 외교나 아니면 안보 이슈에 대해서 한미 동맹도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의 그런 기밀 누출 때문에 또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중요 정보도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선이지만 플러스 재보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원내에 입성해야 되는 의원들을 뽑는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이 야당이 외교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미국에 있는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간 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미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당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대표의 방미 성과에 대한 그런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